한 줄로 줄을 세우는 경우의 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뭘 공부했냐면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와 사건 A 그리고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에 대해서 얘기했죠. 자, 생각 한번 해보면 사건 A 또는 은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진 않으니까 그래서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와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더하면 됐었고 그 다음에 사건 A가 일어나고 그리고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두 사건의 경우 M과 N을 구한 다음에 둘을 곱하면 됐었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 기억나시죠? 근데 이제 이거를 이용해서 조금 더 다양한 방법의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N명을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한 줄로 세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게 뭐냐면 순서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자, 줄을 이렇게 쭉 세우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첫 번째부터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세우면 되죠. 그래서 한 줄로 세울 때는 순서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뭘 만들어주면 되냐면 세우는 자리를 만들어주면 돼요. 자, 그러면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 끝입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5명을, N명까지는 헷갈리니까 5명을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자리를 만들고 나서 생각해 봅시다. 그럼 첫 번째, 1번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 지금 5명이니까 5명 다 올 수 있죠. 그래서 이때 경우의 수는 5가지. 그래서 사람이 5명인데 누가 있냐면 A, B, C, D, E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나는 C가 마음에 들어. C 너 여기 앉아. 이렇게 정했어요. 그럼 이제 몇 명 남았어요? 4명 남았죠. 그래서 두 번째 자리에는 A나 B나 D나 E 중에 하나 고를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4가지 경우가 남았겠죠. 자, 그랬는데 내가 E를 골랐어. 그러면 그 세 번째 자리에는 A, B, D 중에 하나가 와야 되겠죠. 그럼 3가지 경우. 그 다음에 내가 A를 고르고 났더니 이제 B 아니면 D가 올 수 있죠. 그럼 몇 가지 경우? 2가지 경우. 그런데 내가 D를 선택했어. 그럼 마지막에는 무조건 B가 오는 1가지 경우밖에 없죠. 그래서 1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나는 5명을 한 줄로 세울 거기 때문에 여기 자리에 다 앉혀야 일이 끝난 거잖아요. 사건이 다 해결된 거잖아. 그래서 이거 한 줄로 세우는 건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걸 다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120가지 경우의 수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러면 N명을 한 줄로 세우는 경우는 자, 처음에 N명 중에 한 명을 뽑아야 되니까 N가지 경우의 수가 있고 그 다음 하나 뽑았으니까 숫자가 하나 줄어들었죠. 그래서 한 명을 뽑고 남은 N-1명 중에서 또 하나를 뽑아야 되니까 N, N-1, N-2 이렇게 계속 곱해서 끝에 뭐가 남을 때까지 최종적으로 1이 남을 때까지 쭉 하고 곱해주면 됩니다. 하나씩 숫자를 줄여가면서 자, 그러면 N명 중에서 만약에 2명을 뽑아서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는요. 이거는 2명을 뽑기 때문에 자리를 몇 개만 만들면 돼요? 2개만 만들면 되죠. 그러니까 N명 중에서 2개만 자리를 만들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N 곱하기 N-1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아까처럼 5명 중에서 2명을 뽑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첫 번째 자리에는 5명 중에 2명을 뽑을 거니까 1번 친구를 뽑을 거야. 그럼 5명 중에 5가지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하나 뽑았으니까 또
뭐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남았어요? 하나 뽑았으니까 4가지 경우의 수가 남았죠. 그래서 이 2가지를 곱해주면 20가지 경우의 수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3명을 뽑으면요. 5 곱하기 4 곱하기 3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리까지 곱한 거니까 이렇게 곱하면 60가지 경우의 수가 일어나겠구나.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게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우리 실생활에서 생각해봐요. 뭐 할 때 우리가 다 생각을 할 때도 이 일을 맨 먼저 일 같은 거 할 때 이걸 먼저 처리해 놓고 그 다음 일을 처리하고 그 다음에 있고 일을 하나 처리할 때도 다 순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순서를 정해서 이렇게 나열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순서를 정해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순열이라고 해요. 여기 사실은 지금 참고인데 너무 이렇게 딱 적어놨길래 선생님 한번 얘기하고 넘어가려고요. 자, 이걸 순열이라 그러는데 순열 영어로 permutation, P로 씁니다. P. 그 다음에 여기에 n명 중에서 r명을 뽑는다 그럴 때는 n명 중에서 r명을 뽑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그리고 나서 식이 어떻게 되냐면 얘처럼 n, n-1, n-2 이렇게 곱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최종적으로 이거 먼저 볼게요. 내가 2명을 뽑았을 때 그 2명보다 하나 작은 만큼 여기에 빼주죠. 3명을 뽑았을 때 여기 최종적으로 빼기 2까지만 하잖아요. 그럼 r이면 r 빼기 1까지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n 빼기 r 빼기 1까지 계산을 해주면 자, 이걸 그래서 괄호를 풀어서 계산하다 보니까 n-r 플러스 1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n이 r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했는데 당연하죠. 내가 n명 중에서 전체 중에서 r명을 뽑을 건데 내가 4명 중에서 3명을 뽑아야지 4명 중에서 8명을 뽑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전체 명수 n이 내가 뽑는 명수 r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고등학교 때 우리가 배울 텐데 굳이 선생님 이걸 적어준 이유가 뭐냐. 지금 봐봐요 여러분. 뭐 이상한 기호를 썼을 뿐이지 내용이 어때? 똑같잖아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지금 우리가 배우는 내용 그대로 고등학교로 들고 올라갈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 배우는 이 경우의 수를 열심히 공부를 하면 고등학교에 가서 훨씬 편하게 공부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자, 문제를 풀어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3개의 의자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봅시다. 얘를 3개로 배열을 해야 되니까 첫 번째 의자를 결정하고 그 다음 2번째 의자를 결정하고 3번째 의자를 결정하면 되겠죠. 첫 번째 의자 뭘 고를까요? 벌써 경우가 몇 가지야? 3가지 경우의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처음에 1번은 보라색 의자를 골랐어. 그러면 어느 것을 고를까요?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되죠? 그래서 여기는 2, 그 다음 내가 2번째 이렇게 노란색 의자를 골랐으면 마지막에는 경우의 수가 1, 선택의 여지가 없죠. 그래서 1, 그 다음에 나는 3개의 의자를 일렬로 배열해야 일이 끝나니까 이걸 다 곱해서 6가지 이렇게 경우의 수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 경우의 수를 구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막 질문을 해요. 아니 내가 언제 이렇게 줄을 세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이거 배워서 어디다 써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이거 일반적으로 우리가 줄을 세운다고 얘기를 해서 그렇지 여러분이 시험 기간에 내가 과목이 뭐가 있냐면 국어, 수학, 과학, 사회가 있어요. 뭘 먼저 공부할 거야. 내가 그거를 결정하는 것도 이 경우의 수와 똑같습니다. 그럼 내가 국수, 사과 4과목 중에 뭘 제일 먼저 공부하지? 그러면 4가지 경우의 수 중에 하나를 뽑아야 되잖아요. 그거 고민하는 거 내가 4가지.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국어를 선택했어. 그럼 국어를 선택을 하고 나면
그러면 세 가지 중에 하나 골라야 되죠. 그러니까 세 가지 경우의 수. 내가 수학을 선택했어. 그 다음에는 두 가지 중에 이제 하나 골라야 되죠. 근데 내가 사회를 선택했어. 그러면 마지막은 과학이 선택의 여지 없이 딱 하고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4명 모두를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는 내가 뭘 하나 결정을 할 때 4가지 중에 순서를 정해서 그걸 생각을 하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일상에서 뭘 결정할 때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걸 다 계산하면 24가지 경우의 수를 찾을 수 있겠죠. 그럼 2명을 뽑아서 한 줄로 세우는 경우는 몇 번 자리까지만 생각하면 된댔어요. 난 2명을 뽑을 거니까 자리 2개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4명 중에서 1명을 뽑는 경우의 수는 4가지. 그거 1명을 이제 뽑았으니까 경우의 수가 3가지밖에 안 남았죠. 그럼 2개를 곱해서 12가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3번 문제가 약간 업그레이드된 경우인데요. A, B, C, D, E 5명이 일렬로 서는데 A가 세 번째에 서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얘는 어려워 보이는데 어떻게 구하지 싶지만 자리가 고정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굉장히 쉽습니다. 이렇게 자리가 있는데 5개 자리를 내가 생각을 해야 됐었어요. 그런데 A는 무조건 여기에 세 번째에 있는 거야. 그럼 A 자리는 정해졌네. 그럼 A, B, C, D, E를 줄 세울 때 나는 A는 생각 안 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A를 이렇게 고정을 해놓고 세 번째 자리에 나는 B, C, D, E를 여기에 있는 자리에 어떻게 배열할 건지만 생각을 하면 되니까 여기에 첫 번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가지. 그 다음에 하나 결정했으면 내가 뭐 B를 여기다 넣었다고 합시다. 그럼 몇 가지가 남았어요? 3가지. 여기에 2가 들어갔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2가지 경우의 수가 남았죠. 그 다음에는 내가 여기다가 D를 넣기로 했으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C는 선택의 여지 없이 그대로 들어와야 되니까 여기에 있는 경우의 수를 모두 곱해주면 24가지 경우의 수 24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 선생님이 팁을 하나 알려주려고 이거 가끔 가다가 팁을 알고 모르고에 따라서 여러분이 문제 해결을 굉장히 빨리 할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색칠을 하는 문제가 나오면 여기에 제일 많이 면적이 닿아 있는 그 부분부터 색을 결정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A는 B랑만 닿아 있잖아요. 근데 C는 또 B랑만 닿아 있는데 B는 A랑도 접하고 있고 C랑도 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많이 접한 부분의 색부터 제일 먼저 결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각각 모두 다른 색을 사용해서 칠해야 되니까 제일 많이 접한 부분부터 결정을 해주면 그러면 일단 빨강, 노랑, 파랑, 보라 중에 4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니까 B의 색깔을 칠할 수 있는 경우는 4가지. 그럼 이 중에서 내가 하나 정했어. B에 파랑을 색칠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못 쓰죠. 그러면 A 아니면 C 이건 여러분이 보시고 그때부터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럼 A는 색깔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빨, 노, 보 중에 3가지죠.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경우의 수 3가지. 그러면 여기에까지 내가 보라 이렇게 이번에 선택을 했다면 C에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 이렇게 되고 우리는 모두 칠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경우의 수를 곱해주면 24가지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깃발이나 뭐 색칠하는 겹치지 않게 색칠하는 경우의 수를 여러분이 구할 때는 제일 다른 색깔이랑 제일 많이 겹치는 부분 그 부분부터 색깔을 결정하고 나서 나머지 경우의 수를 찾아주시면 문제를 훨씬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